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핵 보유국 앞에서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린 것은 온전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국군의 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밝힌 가운데 나은 반응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 지상작전에서 전사자가 나온 뒤 이스라엘이 남부 지역 전체로 지상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순항미사일로 베이루트 중심부를 타격하는 등 공습의 강도도 한층 높였습니다. 보도에 유토권 기자입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9명의 전사자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이스라엘군이 25개 마을에 추가로 소개령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엔 지난 2006년 유엔이 설정한 완충지대 너머에 있는 여러 마을과 나바티에가 포함됐습니다. 인구 9만 명의 나바티에는 레바논 남부의 최대 도시입니다. 애초 제한적이고 국지적인 작전을 선언했지만 상황에 따라선 내륙 깊숙이 진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북부 국경엔 대규모 탱크와 병력이 집결해 작전 확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반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레바논 정부군도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사망자가 나오자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과거처럼 장기전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It's a limited operation or just a limited incursion inside Lebanon. Once you get into a new conflict, you cannot control all of the variables. 수도 베이루트에는 이스라엘군이 쉴 새 없이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순항미사일을 동원해 중심부에 있는 헤즈볼라 보건소를 파괴한 데 이어 헤즈볼라의 정보본부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전역에서 200개가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소방관을 포함한 구조대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هيدا اللي يحدث خطير لأنه هو برجع بقول انتهاك للقوانين الدولية والمعاهدات وهذا حرب يعني جريمة حرب ما في شك في ذلك. 세계 보건기구도 레바논에서 하루 동안 30명에 가까운 의료진이 목숨을 잃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YTN 유토관입니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공습을 확대하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한 달 만에 재개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 1일 호데이다 항구에서 110km 떨어진 해상에서 이 파나마 선적 유조선 코델리아 문호가 공격을 받아 폭발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후티 반군은 미사일과 드론 보트를 이용해 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특히 드론 보트 한 대가 유조선과 충돌해 부력을 조정하는 탱크 한 곳에 구명이 뚫렸지만 운항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후티 반군은 역시 수에즈 운하로 향하던 리베리아 선적의 벌크선도 공격을 했습니다. AP통신은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은 지난달 2일 이후 처음으로 중동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다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허리케인 피해 지역 방문을 위해 출발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을 타격하는 것을 지지하는지 질문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보복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는지 질문에는 이스라엘의 허가가 아닌 조언을 하고 있다며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는 5% 넘게 폭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5.15% 오르면서 배럴당 73.7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북해 브렌트유 12월 인도분도 5% 오른 배럴당 77.6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중앙은행의 앤드루 베일리 총재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중동의 긴장 고조에 따른 오일 쇼크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이 베일리 총재는 지정학적 우려가 아주 심각하다며 1970년대 오일 쇼크를 언급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통제가 무너지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전 이후 서방과 첨예하게 대립을 해온 러시아가 핵 보유국 간 직접적인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적대적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핵 군축 등을 다룰 미국과의 협상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현재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이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962년 핵전쟁 발발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구소련의 이른바 쿠바 미사일 위기와 비교하며 이렇게 밝힌 겁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이어 핵 보유국 간 직접적인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핵 군축 등을 논의할 전략적 안정성 대화에 전제 조건 없이 나서라는 미국의 요구에는 전혀 응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И нанесение на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оражения, диалог с Вашингтоном по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делам, включая контроль над ядерными вооружениями, просто не имеет для нас смысла.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마르크 류터 신임 사무총장은 취임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를 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핵심 목표라고 밝히면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And it was important to me that I come to Ukraine at the start of my mandate to make crystal clear to you, to the people of Ukraine, and to everyone watching, that NATO stands with Ukraine. 젤렌스키 대통령은 장거리 미사일 등 무기 지원을 서방이 미루고 있다며 신속히 보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중동 지역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Безумовно, хочеться, щоб про Україну не забували, але найкращий варіант, як не забувати про Україну, це надавати відповідну зброю.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받은 무기를 본토 공격에 쓸 경우 강력한 보복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류터 나토 사무총장은 서방 무기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쓰게 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구에 제공한 무기에 어떤 제한을 둘지는 동맹국이 각자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중도층 표심을 끌어오기 위한 싸움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는 공화당 탄생지를 방문했고 트럼프는 낙태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부 경합주인 미시간을 찾아 해리스의 무능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They're dying and they're getting no help from our federal government. If Lion Kamala gets 4 more years instead of a golden age, America will instead be plunged into a dark age.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연방 차원의 낙태 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낙태권 폐기와 낙태 여성 처벌을 말하던 트럼프가 여성 유권자 표를 공략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좀처럼 정치적 견해를 밝히지 않던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낙태권에 대한 단호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There is no room for compromise when it comes to this essential right that all women possess from birth. What does my body, my choice really mean? 해리스 부통령은 공화당 탄생지인 위스콘신주 리펀을 찾아 중도 보수층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공화당 내 반트럼프 세력의 상징이자 정통 보수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리즈 체니 전 의원도 해리스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Donald Trump presents a challenge and a threat fundamentally to the republic. We see it on a daily basis. Somebody who was willing to use violence in order to attempt to seize power. 해리스는 새로운 선거 광고에서도 트럼프에게 등을 돌린 지지자를 소개하며 트럼프는 일반 서민을 위한 후보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I voted for Donald Trump in 2016 and 2020. I thought he was going to help hardworking people, but it turns out he's all about himself. Trump cares for his cronies, people that are very wealthy. 이런 가운데 이코노미스트가 실시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48, 트럼프 45%로 해리스의 오차 범위 내 우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해리스가 앞서던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트럼프가 미세하게 이긴다는 경합주 여론조사도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워낙 박빙인 판세와 엎치락뒤치락하는 경합주 지지율로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하루 이틀 전에 언제 어디서 유세를 할지 결정할 정도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와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표결할 예정입니다. 재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시간이 끌수록 여당의 책임이 커질 거라며 압박을 했고 국민의힘은 당정 갈등 국면에서 일제히 표단 속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두 개의 특검 법안과 지역화폐법 개정안. 민주당은 재표결을 앞두고 숱한 의혹에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 절대 권력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절대 권력자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새 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의원 전원이 출석했을 경우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여당에서 8표 이상이 이탈해야 한다는 뜻인데 민주당은 시간을 끌수록 책임론이 윤 대통령을 넘어 여당으로도 향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국에 시간 문제지 권력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끌수록 그들은 같은 공동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들이 선택할 겁니다. 야당의 특검 추진은 정쟁용이란 입장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은 이탈표는 없을 거라고 단언하면서도 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김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특검법은 부결시키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입니다. 그런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돼서는 사법 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다만 김건희 여사가 여러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잖아요. 최악의 수가 야당이나 이런 데 끌려가서 사과하게 되는, 입장 표명하게 되는 모습이 가장 최악의 상황일 텐데. 민주당도 이탈표 규모가 크지 않아 특검법이 부결될 거라 예상하지만 여권의 내분을 지켜보며 공세 국비를 계속 조이겠다는 계획이라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긴장감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11.6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이번 선거를 내후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보고 본격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4곳 가운데 3곳의 후보를 냈습니다. 특히 공을 들이는 곳은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선거운동 첫날부터 강화 군수 후보 출정식에서 힘을 보탠 이유입니다. 강화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군수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첫째, 일 잘하는 사람, 지역을 속속들이 잘하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후보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지역을 위한 진짜 일꾼을 뽑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 대표는 다음 주부터 부산과 인천에서 각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후보자들을 본격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세 지역구 2곳 수성에 성공하면 최근 만찬 패싱 논란 등으로 좁아진 입지를 회복하고 리더십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란 계산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을 기회로 보고 호남 수성은 물론 부산 탈환까지 염두에 두며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운동 첫날부터 호남에 이어 부산 금정으로 달려가 정권 심판론을 외친 게 대표적입니다. 이번 총선이 1차 정권 심판이었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다만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는 민주당의 가장 큰 숙제로 남습니다. 조국 대표는 아예 진지를 전남 영광과 곡성에 옮기며 민주당을 상대로 한 호남 쟁탈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옛날 타성대로 관성대로 진행되는 군정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육감 1명과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미니 선거지만 수성과 탈환, 제3당의 존재감 부각이라는 각 당의 목표가 뚜렷한 상황.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공방이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와 조국혁신당 류재성 후보는 오늘 저녁 부산 금정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회동하고 어제 저녁 식당에서 회동을 하고 후보 단일화 방식에 합의를 했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토론회를 연 뒤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적합도 조사 방식으로 하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기 전인 모레까지 후보자 사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이 공전하자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서 전제 조건이나 사전 의제 없이 대화를 하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 없이는 의사 인력 추계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국회를 찾아서도 의료계를 향해 우선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제 조건이나 사전적 의제 정하지 않고 여야 의정에서 이야기하자 하는 것이 우선 확실한 방침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대 교수들은 대통령실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의대를 평가 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평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입니다. 정부는 의과대학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십시오. 앞서 정부는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교수들은 정부가 대규모 의대 인증 탈락으로 무리한 증원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 의평원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국 선언문을 통해 의평원 무력화 시도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도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급발진, 역주행, 음주운전을 일삼고 있는 현 정부 정책을 멈추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의료의 미래는 좌절과 비극뿐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교육부가 고강도 감사에 나선 데 대해서도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말고 즉각 감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양보하지 않고 각자 원하는 바만 강조하며 버티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검찰이 검사 탄핵 청문회에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청문회에서 검찰의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신빙성 없는 허위 주장을 재탕하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린 국회.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자신에게 거듭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압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면 저와 지금 제가 1심에서 처벌받은 모든 내용들이 다 상쇄되고 모속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끼리 말을 맞추는 진술 세미나가 진행됐다. 여기서 갈비탕이나 연어 등 김 전 회장이 먹고 싶다고 한 음식은 모두 제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다음 날 출입기자단 공지 문자를 내고 허위 주장의 재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모두 배척한 낭설이란 겁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자 직원을 바꾸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청문회 발언도 걸고 넘어졌습니다. 정치 상황에 따라 진술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거라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을 향해서도 청문회로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까지 흔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비판한 검찰. 이 전 부지사의 2심 재판도 진행되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네, 오늘 열리는 주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후원업체에서 뒷돈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의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하고 뒷돈을 준 혐의를 받는 커피업체 회장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후 3시에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중선 검사의 공판이 진행됩니다. 원래 지난달 6일 2심 선고 공판이 잡혀 있었지만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법 증거 수집 여부 등을 더 따져보겠다며 변론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대장동 일당의 재판은 오후 2시에 열립니다. 특혜 정점에 섰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은 다음 주 화요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전 11시 35분부터는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만든 대진 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이 잇따라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유용한 건강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건강픽 지금 시작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 달부터 해썹 인증 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만 수입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적용하던 해썹 의무 인증 제도를 지난 1일부터 모든 업소로 확대한 건데요. 식약처는 철저한 안전 관리를 위해 해썹 인증 업체를 1년마다 조사해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평가합니다.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치료 성분의 올해 상반기 처방이 이미 지난해 전체 처방 환자 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대 이하 환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요. 처방 환자를 성별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남성에서는 10대 이하가 가장 많았고 여성에서도 20대 여성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컸습니다. 식약처는 처방 환자가 대폭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환자 접근성이 증가한 영향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과 당뇨 환자 등을 대상으로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환자에게는 만성질환 통합관리료와 검사료, 재진 진찰료 본인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춰 적용합니다. 또 의원에서 세워준 관리 계획만큼 운동을 하거나 혈압 측정, 교육, 평가에 참여하면 연간 최대 8만 원의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이 제공되는데요. 환자는 적립된 포인트를 온라인 쇼핑몰과 전국 의원 등 지정된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노바백스사의 코로나19 JN.1 변이 대응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백신은 한 달 전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긴급 사용 승인을 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식약처는 올해 동절기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요청을 신속히 검토해 긴급 사용을 승인했고 이로써 의료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종류가 3개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건강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픽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정부가 내수 경기 보각을 위해 투자 촉진에도 방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김용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전남 여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합니다. 이어 부사당 신항도 현장 방문합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사망 원인 통계를 발표합니다. 나이, 원인별 사망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젊은 층의 극단적 선택과 고령화와 맞물린 노년층의 고독사가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가 다시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을 발표합니다. 5대 금융지주사 계열사의 최고 경영자들 대부분이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이어서 실적에 따라 연임 전망이 엇갈릴 걸로 보입니다. 어젯밤 서울 중학동에서 시동을 켠 채 대기 중이던 경찰 승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천에서는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갓길에 주차된 승합차가 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이 조금 거친 뒤에도 흰 연기가 쉴 새 없이 차량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중학동에서 시동을 켠 채 대기 중이던 경찰 승합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합차가 완전히 타 소방서 추산 2,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승합차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엔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2척은 그 자리에서 납포됐고 28척은 즉시 퇴거했습니다. 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선원들은 어선들을 서로 묶은 뒤 옆으로 뛰어넘는 식으로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월부터 중국 어선의 자체 휴어기가 끝나면서 불법 조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경비 함정을 추가 배치하는 등 연말까지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구에 있는 5성급 호텔 뷔페가 호주산 쇠고기가 섞인 육회를 1등급 한우인 것처럼 표기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호텔 주방 총책임자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트로트의 여왕으로 불리는 가수 장윤정 씨가 때 아닌 립싱크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네, 또 한편 연예기획사 하이브 안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폭로한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YTN 스타 오지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데뷔 25주년을 맞이한 베테랑 가수입니다. 가수 장윤정 씨가 갑자기 립싱크 논란에 휩싸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문제가 된 건 지난 8월 말 인천에서 열린 한 행사 무대였습니다. 장윤정 씨가 이 무대에서 4곡을 연달아 부르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는데 립싱크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장윤정 씨 소속사가 나서 상황에 따라 라이브 MR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 무대 영상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라이브 MR은 목소리가 반주에 일부 깔린 음원을 말하는데 주로 가수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무대에서 안정적으로 노래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장윤정 씨 역시 댄스곡에 한해 이 음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더불어 장윤정 씨 소속사는 음원을 틀고 입만 벙긋거리는 립싱크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논란의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내일 부산에서 열리는 행사에 장윤정 씨의 출연을 재고해달라는 민원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장윤정 씨는 예정대로 행사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 수요일에는 강원도 횡성에서 열린 한 행사 무대에 올라 라이브로 무대를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워낙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이기 때문에 또 이런 논란이 더욱 강조되는 것 같은데 이 논란 전에 장윤정 씨의 어떤 그 공연 티켓 판매량이 좀 저조하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죠? 네.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열린 장윤정 씨의 라이브 콘서트의 티켓 판매량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일각에서는 트로트 장르의 인기가 떨어졌고 티켓이 고가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장윤정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내 인기가 예전만 못해진 탓이라고 직접 심경을 전하면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러면서 장윤정 씨는 트로트의 열풍이 식었다거나 공연 티켓 값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는데요.
실제 다른 트로트 가수들의 공연이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데다가 장윤정 씨의 공연 티켓 가격이 특별히 높지도 않습니다. 예. 보통 VIP석이 14만 원 정도인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은 장윤정 씨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는데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지금 하이브 어도어 간의 갈등이 좀 정치권까지 번진 것 같은데 출석을 과연 할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월요일 하이브 내 따돌림 문제를 제기한 한이와 이에 대한 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 참고인과 증인으로 각각 채택했습니다. 지난달 11일 한이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하이브 소속 매니저에게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하이브 안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하이브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번졌고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한이에게 질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나 한이가 실제 국정감사에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참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없는 데다가 최근 뉴진스와 하이브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 한이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 다만 증인의 경우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고발당할 수가 있어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주영 대표가 출석할 가능성은 큽니다. 국회는 김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실한 이유에 대해 물을 계획입니다. 네, 뉴진스를 둘러싼 갈등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민희진 전 대표가 공식 그 강연 석상에 나섰는데 여기서 노래 한 곡을 좀 틀었더라고요. 일부를 틀어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뉴진스의 미발매 곡의 일부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지난 금요일 2024 현대카드 다빈치 모델 행사에 강연자로 나섰는데요. 이날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미발매 곡을 데모 형식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음반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노래가 꼭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온라인에서 뉴진스의 미발매곡 비트가 화제가 되면서 이를 활용한 영상들이 제작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도어와 협의 없이 뉴진스의 미발매곡을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어도어는 관련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데모곡은 민 전 대표와 함께 뉴진스의 이전 앨범들을 프로듀싱했던 프랭크가 만든 것이라서 프로듀서와는 서로 사전 협의가 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또 법적 문제로 번지지 않을지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긴 합니다. 또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자, 음주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제 열렸습니다. 이곳의 구형량이 좀 관심이 높았는데 일단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요? 네. 지난 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호중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검찰은 김호중 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면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정에선 김호중 씨는 이날 직접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들고 최후 진술을 읽어내려갔는데요. 그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 그날의 선택이 후회된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예. 특히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면서 반성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수감 중인 김호중 씨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신문도 진행됐는데요. 김호중 씨 측은 발목 통증이 심해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보석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제 이날 김호중 씨는 목발을 짚고 법원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도주의 우려가 남아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3일에 열릴 계획입니다. 네,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저희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연예인들의 공연 티켓을 불법적으로 구매를 해서 이걸 되파는 암표상들이 경찰에 적발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제일 비싸게 팔린 암표가 235만 원이라고요? 네. 지난 화요일 서울경찰청은 암표 판매 사범 7명을 공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핵심 수법은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인데요. 한 번 입력하면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제작된 이 매크로를 이용해 예매 경쟁이 치열한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한 겁니다. 이후에 이 티켓을 중고시장에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해 수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장 비싸게 팔린 암표는 지난 7월 열린 배우 변우석 씨의 팬미팅 입장권이었는데요. 예.
정가 7만 7천 원짜리를 235만 원에 재판매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임영웅 씨의 콘서트 티켓만으로 1,000만 원이 넘게 수익을 낸 20대 남성도 있었고 뮤지컬 티켓을 재판매해 1억 원을 넘게 챙긴 20대 여성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공연업계는 안표를 근절하기 위해 곳곳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2월 가수 장범준 씨의 공연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NFT 티켓이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토스, 하이브, 인터파크 트리플은 협약을 맺고 얼굴을 인증해 안표를 방지하는 솔루션을 개발 중입니다. 네, 이 시장을 교란하고 좀 팬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 안표는 좀 근절이 반드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나운서 부부로 알려졌던 이제 최동석 씨와 박지윤 씨가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 같아요. 서로 외도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좀 거세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 월요일 박지윤 씨가 최동석 씨의 지인 A 씨를 상대로 지난 6월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최동석 씨 역시 박지윤 씨와 남성 B 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며 맞섰습니다. 최동석 씨 측은 이미 이혼 본안 소송에서 다루고 있던 부분이었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미뤄오다 뒤늦게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동석 씨와 박지윤 씨 모두 결혼 생활 중 이성관계는 없었다면서 외도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 되자 자녀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YTN 스타 오지원 기자와 함께 연예계 소식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가을밤을 유등빛으로 물들이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주말부터 열립니다. 형형색색의 유등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준 기자가 축제장을 미리 다녀왔습니다. 진주 남강 위에 가지각색의 대형 유등이 떠 있습니다. 가을밤을 빛으로 물들일 유등들이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주시의 마스코트이자 인기 캐릭터인 하모부터 우주항공산업 도시도약을 염원하는 유등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해마다 축제장을 찾는 단골 관람객은 올해 축제에도 기대가 큽니다. 저는 2009년부터 그 군복무 기간 빼고는 다 매년 축제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이제 아들이랑 처음 참가하는 축제라서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축제 행사장은 기존보다 더 확장됐습니다. 17년 만에 준공된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그 주인공. 크고 작은 유등 300개로 진주대첩의 역사적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또 남강 위엔 천여 개의 유등을 진주성 안엔 10,000개가량을 채웠습니다. 지난해 관람객은 126만 명가량, 올해에는 130만 명 이상 다녀갈 것으로 진주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곳 우리 진주대첩 역사공원까지 이렇게 축제 장소를 넓혔다는 데 또 의미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즐겁게 진주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강 평화를 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진주의 대표 축제. 진주의 가을밤을 유등빛으로 물들일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2024 YTN 서울 투어 마라톤 대회가 내일 열리는 가운데 행사 당일 구간별로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대회가 진행되는 내일 아침 8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평화의 광장 입구에서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를 지나 구룡 사거리까지 구간과 가양대교 북다들 거쳐 다시 평화의 광장으로 돌아오는 구간의 교통이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 통제는 구룡 사거리 구간부터 점차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해당 구간을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도 서울은 볼에 닿는 공기가 제법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9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출근길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바짝 좁혀져 있는데요. 답답한 시야에 추돌 사고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평소보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9도, 춘천 9.2도, 전주는 11도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 아래 강한 일사가 내리쬐면서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 25도, 대전과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주말 이후 날씨는 태풍 끄라톤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태풍은 오늘 중에 열대 저하부로 약화하며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휴일인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네, 활기찬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